잠시 멈춰서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자신의 욕구인가요? 아니면 타인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인가요? 후자라면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다른 사람의 무대에서 엑스트라처럼 살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칼 융의 관점에서 왜 항상 자신을 뒤로 미루는지, 그 대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에 놓는 순간, 당신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에 갈 때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숨도 쉬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거울 속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서둘러 대답하지 마세요. 거울 속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누군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몇 년 전 무릎이 까지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원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19살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눈이 반짝였던 누군가가 삶의 흐름에 휩쓸려 자신의 주소조차 잊어버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좋은 하루 보내라고 스스로에게 기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누구를 기쁘게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작은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 말 없이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려줍니다. 칼 융은 수년 동안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개에 휩싸인 고요한 스위스의 마을에서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가죽 안락 의자에 몸을 파묻고 맞은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갑은 두둑했고 결혼 생활은 행복했으며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나면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똑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장이 나짓게 들린다면,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똑같은 침묵의 외침을 품고 있지만 아직 아무도 그 외침을 소리내어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당신을 따라다니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면증 때문도 아니고 카페인을 과다 섭취해서도 아니고 날씨 변화 때문도 아니고 비오는 한 주 때문에 우울해진 기분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가려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대가입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써 지었던 그 창백한 미소, 연인의 기분을 망치지 않으려 애써 삼켜버린 그 말, 상사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 애써 마음속에 묻어둔 그 열정적인 생각,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잠시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거울이 당신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미 너무나 명확합니다. 수년 전 겨우 7살이나 8살이었을 때 당신은 어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반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의 일부를 잘라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주기 위해 또 다른 일부를 잘라냈으며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또 다른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모든 소중한 관계에서 무언가를 희생했습니다. 오늘날 당신에게 남은 것은 잘려나간 조각들의 조용한 잔해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흔적, 어떤 향기, 어떤 필체가 남아있나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려면 먼저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 앞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대부분 타인이 당신에게 투영한 기대의 조용한 총합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아이를 원했는지, 아버지가 아들딸에게 어떤 성격을 기대했는지, 선생님들이 당신을 어떤 틀에 가두려 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성격 특성과 경멸하는 성격 특성, 이 모든 것이 수년에 걸쳐 한 방울씩 눈에 띄지 않게 당신의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찰흙처럼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굳어진 형체가 거기에 서 있고 당신은 고집스럽게 그것을 내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칼 융은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수년 동안 같은 덫에 갇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승인 프로이트의 발자취를 따라 프로이트가 좋아할 만한 글들을 썼습니다.
프로이트가 지지할 만한 생각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책상에 앉아 자신이 쓴 글들을 다시 보았고 대부분의 구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경력, 우정, 안전한 안식처를 걸고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녀가 쓰고 있던 가면이 이제 그녀를 숨막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면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마 당신은 그 무게를 재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무게를 재는 것이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가면을 벗어던지면 무엇이 남을까? 그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가면 아래에는 텅 빈 얼굴이 없습니다. 문 뒤에서 수년 동안 줄 서서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말하고 사랑하고 숨쉬고 그저 존재하기 위해 5살 때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서랍 한 구석에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편적인 장면 몇 개만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 작은 아이는 어느 날 아무도 보지 못한 순간에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아이는 당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포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심 어린 눈빛 몇 초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널 보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눈앞의 어른에게서 기대했던 다정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이는 침묵을 강요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조용하고 깊은 상처가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존재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아이는 작은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더 순종적이고 덜 요구적이고 덜 공간을 차지하는 누군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작은 가슴에는 씨앗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 씨앗은 앞으로 수년 동안 자신이 떨어진 흙의 흔적을 평생 간직하게 됩니다. 어떤 흙은 부드럽고 비도 풍부하며 햇볕도 고르게 내리쬐어 뿌리는 제갈길을 찾아 뻗어나갑니다. 아이는 있는 그대로 자라나며 휘어지거나 갈라지거나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흙은 갈라지고 돌투성이이며 건조하고 딱딱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싹을 틔울 틈조차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이는 바위의 모양에 맞춰 변형되어야 합니다. 몸을 웅크리고 압축되고 결국 녹아내립니다. 자, 잠시 멈춰 서서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씨앗은 어떤 흙에 떨어졌을까요?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스스로에게 했던 반응들 속에서 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사건들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흐릿해지고 마치 해변에 밀려온 유목처럼 형태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몸은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하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당신이 보이는 반사적인 행동들은 어린 시절 당신이 조용히 내렸던 결정들을 여전히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거절하기 어렵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거절은 위험하다고 가르쳤을 겁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에 비판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면 내면의 누군가가 끊임없이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기 시작하자마자 불안해진다면 어린 시절 누군가 당신에게 애착은 고통스럽다고 가르쳤을 겁니다. 융은 이러한 흔적들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보았겠지만 결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 안에 그 아이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곳에 침묵하지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단지 말하기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수년 동안 그 아이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4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9살이었을지도 12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어머니에게 그림 한 점을 건넸습니다. 약간의 자부심을 담아 눈은 반짝이고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다른 피로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의 눈이 당신 그림의 결점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당신 마음속 작은 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무언가를 보여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피곤하고 근심에 잠긴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당신은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아마도 단 한마디로 당신을 내쫓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당신은 그 장면을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35, 45살일지도 모릅니다. 회의에서 속마음을 말할 때면 가슴이 떨립니다. 상사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면 목소리는 미묘하게 낮아지고 어깨는 움츠러듭니다. 그 어린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상황을 잘못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날 그 아이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방에는 정말 위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세상, 같은 방,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상사의 피곤한 얼굴은 그날 저녁 아버지의 피곤한 얼굴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반응, 변함없는 반사작용을 보입니다. 내면의 아이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키우지 않았고 말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조용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아이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한때 당신의 생존을 보장했던 그 작은 전략은 이제 당신이 살아가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칼 융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수년 동안 한 가지를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아이를 다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 아이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아이의 두려움을 터무니없다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은 한때 말 그대로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두려움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낡은 화재 경보기를 불필요하게 작동시킬 뿐입니다. 경보기는 끌 수 있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예리하며 오늘날 세상에 맞는 새로운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당신은 무릎을 꿇고 그 작은 아이 옆에 앉아야 합니다. 일요일 저녁 6시가 조금 넘으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주말은 멋졌을지 모르지만 차가운 돌덩이가 가슴 한가운데에 놓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몸은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다시 써야 할 가면이 벌써부터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일요일 저녁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휴대전화 화면에 특정 이름이 뜰 때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 회의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왜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수년 동안 당신에게 편지를 써왔지만 당신은 그 편지들을 열어보지도 보지도 않고 내팽개쳤습니다. 칼 융은 수년 동안 한 가지 진실을 굳게 주장했습니다. 억압하는 것은 실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땅속으로 숨어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조용히 쌓인 모든 것은 결국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장기간의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으로, 때로는 한밤중에 갑자기 밀려오는 공황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그 어떤 휴가도 그 피로감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혈액 검사를 받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은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실험실에서도 찾아낼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억눌린 감정의 병입니다. 작은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가을에 떨어진 낙엽을 모으는 것을 잊어버린 정원입니다. 낙엽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고 눈이 내리자 조용히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면 흙은 병들어 버립니다. 꽃은 자라지 않고 피었다 하더라도 반쯤 시들어 버립니다.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 마음속의 정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수년간 억눌렀던 분노,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실망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말 못할 슬픔이 겹겹이 쌓여왔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토양이 병들면 봄은 늦어집니다.
몸은 한동안 이 쇠퇴를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세상이 멈춘 듯합니다. 급히 병원에 달려가면 심장은 괜찮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아픈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은 내담자들의 삶에 부드럽게 개입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지난 세월 동안 누구에게 침묵했습니까? 당신은 어떤 분노를 삼켰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랑을 스스로에게 금지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증상은 서서히 완화되었습니다. 몸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없이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바꾸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건물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귀 기울이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속삭이듯 조용히 말이죠. 늦은 오후에 찾아오는 가벼운 두통, 가끔씩 느껴지는 복부의 약간의 통증, 이유 없이 느껴지는 작은 어지럼증. 당신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수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자 마침내 불을 지핀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감정을 묵묵히 삼켜왔나요? 얼마나 많은 분노를 미소 뒤에 숨겼나요? 얼마나 많은 밤을 이불 속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울었나요?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지만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 어떤 감정도 당신을 떠나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여전히 당신 몸속 작은 방들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그 감정들이 쌓아온 대가를 하나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가는 영원히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거울을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것 이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살며시 얹어 보세요. 판단하거나 압박하지 말고 그저 귀 기울여 보세요. 목이 메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이 울렁거린다면 소화할 수 없는 진실이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등이 뻣뻣하다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었지만 외면해왔던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면 어떤 문장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알람 시계가 침대 옆에서 울립니다. 욕실로 가서 평소처럼 양치질을 하고 늘 그렇듯 정성껏 커피를 내립니다. 잠시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어 올립니다. 밖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웃집 고양이는 여전히 창턱에 앉아 눈을 반쯤 감고 있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같은 시간. 하지만 그날 아침 마음속 어딘가는 평소와 다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보통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부드럽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당신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유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신호등에 멈춰선 순간 운전대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저녁 식탁에서 숟가락을 허공에 든 채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칼 융은 이런 사소한 순간들을 매우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는 냉철한 의사의 눈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말없이 날들을 세웠습니다. 35살이 지나면 이라고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0살, 또 어떤 사람에게는 45살. 어느 순간 그 아침이 찾아옵니다. 예고도 없이 초대받지도 않은 채 아무런 경고도 없이 겉으로는 위기처럼 시작되지만 사실은 편지를 여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서랍 맨 밑바닥에서 잊고 있던 봉투가 갑자기 손가락 사이로 나타납니다. 안에는 단 한 문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그날 당신의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지도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도 않았고 집이 파손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금세 석고로 금이 간 부분을 덮고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 같고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고 청구서 납부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부엌에서 양파를 계속 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석고를 깔끔하게 발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면 뜻밖의 새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처음 몇 음절에 눈물이 핑 돕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불쑥 나타납니다. 사진을 바라보니 기분 좋은 느낌, 코끝이 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작은 장면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이제 고집을 부립니다. 침묵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융은 이런 조용한 속삭임을 부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언어에서는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든 근본적인 문제는 같습니다. 삶의 상당 부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길은 당신에게 너무나 익숙한 길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더 바빠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아침 조깅을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근무 시간을 늘릴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소음으로 채웁니다. 전화는 켜져 있고 음악은 틀어져 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단기적으로는 진정한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융은 내면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반쯤 잠든 채 사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표면만을 맴돌며 깊이 파고들기를 회피합니다. 70세에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진정으로 70년을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한 해를 70번 반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두렵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갈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알기도 어렵습니다. 수년 동안 외면해 온 모든 감정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기를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억눌렀던 꿈들, 정중하게 침묵시켰던 분노,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던 외로움,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방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이 꿈틀거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신호를 보내기를 수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문이 살짝 열리고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문턱을 넘을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서둘러 다른 길로 돌아설 건가요?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유일한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에는 도망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 안을 들여다보세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변화는 시끄럽고 요란한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주인공은 어느 날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족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백지 상태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관객은 영화를 보는 내내 감동에 휩싸여 눈을 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면 마음속에 허전함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훨씬 더 조용하고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오늘 오후일 수도 있고 내일 아침 커피 머신 옆에서 커피잔을 손에 든 채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제 방에 와서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후 융은 그녀에게 내일 남편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기며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저는 불행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그 말을 소리내어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는 이미 변했을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도 똑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수년 동안 말하지 못하고 미처 하지 못했던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 답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퇴근길에 피곤할 때 괜찮아 라고 말하고 마음이 아플 때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감히 바꾸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원래 내 모습이야 라고 조용히 변명합니다. 융에 따르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은 남에게 하는 거짓말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 거짓말을 안고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그 거짓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등불이 조용히 꺼져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당신 안의 방들은 하나씩 어둠 속으로 잠깁니다. 그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종이를 꺼내 3가지 간단한 질문을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도 당신의 답을 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필터도 두지 마세요. 아무리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단어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동안 조용히 적어놓은 것을 바라보세요. 아마 놀랄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말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다르고 낯설게 느껴지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이 작은 연습은 융 자신이 평생 동안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는 일기를 꾸준히 썼습니다. 스승과 헤어진 후 길고 암울했던 시기에 그는 떠오르는 모든 문장을 판단 없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는 문장까지도요. 몇 년 후 그 페이지들을 다시 펼쳤을 때 융은 자신의 목소리를 재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시작점은 노트일 수도 있고 산책일 수도 있고 어느 날 저녁 모두를 정중하게 집으로 보내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숨 쉴 공간,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오늘은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3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해보세요. 설명도, 변명도, 누구에게도 사과할 필요 없이 지금은 시간이 안 돼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죄책감이 밀려올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죄책감은 오랫동안 당신을 묵묵히 움직여온 원동력의 진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안해지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오늘 작은 일에 예라고 말해보세요. 몇 년 동안 미뤄왔던 책을 펼쳐 첫 페이지를 훑어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혼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셋째,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대신 예를 들어 사실 오늘 아침에 좀 피곤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슈퍼마켓 계산원에게가 아니라 진심으로 잘 지내? 라고 물어봐주는 친구에게 말이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작고 따뜻한 문이 열립니다. 상대방의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하고 공감 어린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방금 3가지 단계를 들으셨죠? 아마 이미 마음속에서 그중 하나를 선택했을 겁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 생각을 잊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화면을 끈 후 그에게 갈 핑계를 찾지 마세요. 이미 수년 동안 핑계만 대왔잖아요. 오늘, 단 오늘만이라도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보세요. 세상의 영웅이 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삶에 대한 작은 결정 하나만 내리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 작은 선택이 10년 후 당신이 돌아봤을 때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됐어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깨닫게 됩니다. 일요일 저녁에 무거운 짐이 더 이상 가슴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려도 더 이상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자신의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아챕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이 변했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못마땅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으며
말없이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거리감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칼 융은 이런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의 관계 중 일부가 거짓이라면 진정한 자아로 돌아갈 때 그 관계는 끊어져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진정한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면을 쓴 친구였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변하면 그들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 또한 그들 앞에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없게 됩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공허함이 두렵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더 진솔하고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으면 더 이상 꾸며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침묵이 말하는 것만큼 편안해집니다. 인정받기 위해 문장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진정한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온전한 인간이 만나는 그 드문 순간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당신의 삶에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줄어들고 월요일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거울을 볼 때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맞은편의 얼굴이 마침내 당신의 얼굴처럼 느껴집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피로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 노화의 징후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숙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내다보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짓습니다. 직장에서 커피 브레이크를 갖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실 뿐입니다. 소셜미디어도 메시지도 없습니다. 창밖과 커피잔, 그리고 당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왔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느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함,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 융이 묘사한 이 상태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여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이어질 관계는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날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일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어. 이 한 문장은 금처럼 귀중합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당신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되는 날, 세상이 과거의 빚을 갚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삶이 당신에게 주는 하루하루는 그저 선물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당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나가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것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창유리에 맺힌 빗방울 자국, 찻잔 속 김의 부드러운 곡선, 아이의 스쳐 지나가는 미소. 이런 것들은 수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시선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에게도 세상에 줄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이 일을 미뤄왔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당신 남은 인생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